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21일 화요일 아침 9시 36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급락 마감했습니다. 유럽도 급락 마감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어떤 하반경직성 이런 이야기 정도는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는 다들 내려온 것 같아요.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재료가 등장을 한 거죠. 지난주에 생각해보면 이제 FOMC 회의, 유럽의 긴축 이러면서 긴축 우려들이 시장을 좀 하락시켰다면은 어젯밤 같은 경우는 긴축 우려가 아니고 이제 새로운 이제 악재가 나온 거죠. 이거 인프라 법안 위기 요게 나온 겁니다. 사실 이게 이제 일요일 날 나온 뉴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좀 굉장히 늦게 알았는데 이거거든요. 조맨친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2천조 원 규모의 인프라 법안이 무산 위기다 요건데, 하여튼 그 정치적인 위기로 인해서 어떤 인프라 법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라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궁금하시면 직접 그 구글에다 검색해 보시면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 보시고요. 아무튼 그래서 불확실성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튼 제가 이런 뉴스를 받아보려고 이렇게 많이 텔레그램에다 이렇게 증권사들 이런 걸 추가를 해놓고 보고 있는데, 하여튼 주말에 이 사람들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되게 중요한 뉴스인데. 아무튼 몰랐던 제 잘못이죠, 그죠? 하여튼 이런 뉴스가 이제 일요일 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에 저게 빠지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뒤늦은 이야기 하는 건데, 월요일 날 어제죠. 어제 한국 시장 하락하고 있을 때 아니, 어제 한국 시장 갭상승 출발했었는데 미국은 이미 그때부터 막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이미 막 여기 직전 저점, 전일 저점 자리 막 붕괴시키고 있었거든요. 왜 그런가 솔직히 몰랐는데 그게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한국 시장엔 두 가지 악재가 있었던 거죠. 물론 미국 주식시장이 하락했다, 그것도 악재였지만 조맨친 관련해 가지고 인프라 법안 무산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 요거 이중, 그죠? 제가 어젯밤에 양사대기라는 표현을 썼죠. 양사대기를 맞은 거죠. 자, 하여튼간 얘기를 좀 돌려와가지고 어젯밤에 결과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일단 메인으로 나온 재료가 저 인프라 법안 통과 무산입니다. 일단 저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일단 좀 지속될 수 있다.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되겠죠. 물론 이렇게 급락한 데는 만기 동안에 눌려있던 시세가 터진 거라고도 기술적으로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이슈들이 일단 있었고요. 그래서 그림들을 좀 살펴보자면은 이런 모습들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이런 거 가지고 작년 3월과 같은 그런 비이성적인 폭락으로 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적당히 직전 저점, 전저점 자리에서 일단 반등 시도를 하긴 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하방경직성을 한번 만들어내긴 했어요. 또 이런 식으로 쭉 빠질지 아니면 여기서 또 몇 거래 버틸지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하여튼 어젯밤에 추가적인 폭락은 나오지 않았네요. 이 정도 모습 나왔고요. S&P 같은 경우는 여기 어디가 어떤 중요한 지지선 자리인데 이 부분까지 테스트하고 나서 일단 아래 꼬리를 달았죠. 아무튼 지금 봐야 될 게 일단 어제 장중에 일단 추가적인 하락은 멈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이런 단기 하락 추세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더 지속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앞으로 이제 며칠 동안 더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 하락 추세가 완전히 끝났냐 안 끝났냐를 알려면은 최소한 한 1, 2거래일 정도? 한 2거래일은 더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밤에 아마 제 생각엔 한 번 더 여기 어디 지지선 테스트 하겠죠. 테스트하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뭔가 결정할 겁니다. 여기 어디서 적당히 힘을 어떻게 그러니까 오늘 밤에 쉬든지 테스트를 하든지 어떻게든 하고, 이 오늘 밤의 결과를 갖고 그 다음날, 그죠? 그 다음날에 붕괴시키든지 다시 반등을 하든지 이런 걸 결정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들 고민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대략적으로 보시면, 그래서 지금 나스닥하고 S&P하고 이 위치들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말씀은 드렸지만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긴 이 자리를 붕괴시키고 있다는 거,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를 살짝 깨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은 면이긴 합니다. 이 자리가 지지력이 있어야 그나마 다시 상승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이 자리가 붕괴가 되게 된다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겠죠.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이 자리는요. 뭐 정확하게 뭐 딱 숫자가 얼마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을게요. 대략적으로 요 부근입니다. 대략적으로 요 부근에서 중요한 지지선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숏 보시는 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볼 만한 자리이긴 합니다. 이 자리의 지지와 붕괴 여부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이 자리 이제 확 붕괴시키고 나서 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라인을 기준으로 다시 이 위에 어딘가까지 올라가서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한다 이게 아니고, 만약에 붕괴시킨다면 이제 이쪽에 있는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숏 전략을 세우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앞으로의 이야기들 대충 좀 드렸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젯밤에 이 너무 개파락 이런 게 좀 심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변동성 지수 이런 걸 보시면 장대 음봉으로 쭉 내려오긴 했습니다. 다시 뭐 이 부분 박스권 안으로 지금 또 갇혀 있네요. 그죠? 갇혀 있긴 해요. 이거 음봉 하나 나왔다고 야 이제 변동성 지수 이제 다 죽었다, 이제 시세 다 났다, 무조건 아래쪽으로 내려온다 이야기할 수 없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한 2거래일 3거래일 정도 확인을 해야, 한 최소 2거래일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확인하고 나서 다시 이거 살려가지고 불씨를 살려서 더 랠리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한 2거래일 정도는 살펴봐야 될 것 같다고요. 나스닥 변동성 지수들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윗골이 길게 달았고 중요한 저항 자리까지 일단 테스트들을 한번 했으니까 얘도 한 2거래일 정도는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아무튼 이게 심각한 악재이긴 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심각한 악재이긴 해요. 뭐 통화 정책은 긴축적으로 간다라고 하는데 재정 정책이 그나마 좀 그런 통화 정책 긴축적인 거를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긴축으로 인한 쇼크 이런 걸 좀 충격을 좀 줄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게 재정 정책인데, 지금 재정 정책마저도 저렇게 뭐 조맨친이 나서갖고 한쪽 날개가 꺾여 버린다면은 굉장히 그죠, 엎친 데 덮친 격일 수 있어요. 지금 아무튼 굉장히 강력한 악재들이 새롭게 나온 겁니다. 지금 주식시장에요. 중국 기준금리 인하한 거 하고 저 조맨친 저거, 그리고 긴축까지 해서 지금 어쨌든 12월 15일부터 해서 이번 일주일 사이에, 지금 12월 15일부터 해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죠. 그 일주일 사이에 굉장히 많은 새로운 악재들이, 시장의 악재들이 지금 등장을 한 셈입니다.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시장이 좀 고민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슈 관련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조금 더 붙여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 중국 기준금리 인하했잖아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긴 합니다. 이게 원래 기준금리 인하라는 게 경제가 안 좋으니까 부양책 개념으로 내놓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 미국의 기준금리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지금까지 움직임들을 보시면 주봉 단위로 보는 게 좋겠죠? 잠시만요. 중 단위로 이렇게 보시면은 대략 몇 군데만 보셔도 아실 거예요. 이게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속도하고 인하하는 속도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인상은 비교적 천천히 할 수 있는데 인하는 폭도 가파르고 속도도 빠른 편이죠. 인상보다 인하가 훨씬 속도가 빠르고 폭도 큽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면은 어떤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어설픈 처방은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사실 작년 3월에 코로나 때문에 뭐 전 세계 경제가 박살난다 이랬을 때 파월의장이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풀었던 거, 역사적인 뭐 규모에 남는 정도의 그런 정책을 펼쳤던 것이, 그게 이제 그런 논리에서 그런 거예요. 이 위기 상황에서는 어설프게 돈 풀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시장을, 투자자들을 안심시켜 주는 게 중요한데, 투자자들을 안심시켜 주려면은 이 어설프게 찔끔찔끔 돈 조금 쓰는 게 아니고 진짜 엄청나게 많은 돈을 한 번에 왕창 부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불 끄는 거하고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물 한 바가지씩 찔끔찔끔 끼얹어 봐야 소용없죠. 한 번에 그냥 확 갖다 부어야 불이 꺼지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지금 그래서 예전에 이런 역사들이 이런 걸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금리 인상 때보다 인하 때 폭과 속도가 훨씬 가파르다라는 거. 근데 아무튼 중국 정부가 지금 어설프게 기준금리를 지금 찔끔 인하했단 말이에요. 찔끔. 이거 아무튼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설프게 이거 투자 심리만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이런 게 시작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될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또 그리고 아무튼 이런 일이 생기게 된다면은 또 현재 현재 연준과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렇죠. 특히 연준 같은 경우는 점도표에서 뭐 기준금리 인상 스케줄이라면서 쫙 만들어 놨잖아요. 점도표. 그들의 생각대로 못 갈 수도 있다고요. 그죠? 아무튼 이런 점들 좀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가능성 정도는 열어놓고 보자. 요런 이야기를 좀 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잡다한 이야기들은 좀 했고, 어젯밤 뭐 금리들을 좀 살펴보면 금리들은 또 다 같이 올랐더라고요. 솔직히 이해는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건지 잘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제 장기물 금리 그리고 단기물 금리 둘 다 상승 마감하긴 했어요. 참 재밌는 게 어젯밤 같은 경우는 아무튼 시장이 급락했으니까 안전자산 온 했겠죠. 안전자산 온 했고 위험자산 오프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금리가 오르기도 했고, 그리고 인프라 투자 법안이 지금 무산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인프라 투자 보통 한다, 인프라 투자 한다라고 하면 금리가 오르는 경향이고, 인프라 투자 안 한다라고 하면 금리가 보통 내려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긴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경향으로 생각을 해봐도 어제 좀 재밌긴 해요. 금리들이 다 같이 올랐다라는 거는 일단 뭔진 모르겠지만 하여튼 약간 좀 독특한 점이긴 합니다. 이건 왜 그런지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어제 뭐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긴 했어요. 아직까지 뭐 무슨 일단 의미는 부여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어젯밤 같은 경우는 전 종목이 다 빠졌다, 그죠? 어제 위험자산 오프, 안전자산 온이었다라는 거, 이런 거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아무튼 이런 점들이 좀 독특했다, 뭐 이런 말씀 정도 드리고 넘어갑니다. 달러 같은 경우는 뭐 전일 상승에 대한 뭐 쉬어가기가 나타난 건지 모르겠네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다. 요게 일단 어젯밤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은 길었는데, 미국 주식시장은 2거래일, 3거래일 정도 어떤 확인을 해야 될 거다. 확인하고 나서 이제 더 추가 하락할 거냐 아니면 또 반등할 거냐 정할 거다. 이런 이야기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주식시장 영향을 미칠 만한 게 저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실적이 잘 나왔는지 어쨌는지,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본장에서는 마이너스 1% 하락 마감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장 전이죠. 미국 본장 전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6.7%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점이 한국에도 일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이런 점들 좀 살펴보고 이제 한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유가 이런 것도 대부분 보시면 일단 아래 꼬리 달긴 달았죠. 어제 미국 주식시장하고 비스무리하게 다들 움직인 것 같아요. 다들 어제 어느 정도 뭐 반등했다, 하방 경직성 이런 거 만들었다, 요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그러니까 한국이 갭상승 출발을 했거든요. 사실 저도 좀 굉장히 의아했는데 왜 이러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방금 전에 제가 조맨친 이야기 이 이야기 일요일날 나온 건데 이런 이야기들 드렸죠. 그러니까 어제 한국의 움직임에는 이미 조맨친과 관련된 그런 인프라 부양책 이런 부양책 실망감과 중국의 긴축 우려가 이미 어제 한국에 나오긴 했다고요. 그죠? 시간상 그렇습니다. 시간상 일요일 날쯤 그 뉴스가 나온 거고, 그게 어제 이미 한국장에 반영이 된 거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일단 어이없게 갭상승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 아마 삼성전자 갭상승 출발에 영향을 받아서 선물도 뭐 이런 것이 아닌가 싶긴 한데요. 결과적으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싶긴 해요. 근데 아무튼 오늘도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한국장은 계속 박스권 안에 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딱히 중요한 자리를 붕괴시키고 중요한 자리에 싸움을 하고 지금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아무튼 딱히 드릴 말씀은 없어요. 지켜보자 이 정도 이야기밖에 못 드리겠고, 아무튼 이제 어제 장대음봉을 만들어 놨는데, 장대음봉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일단 갭상승을 좀 비교적 크게 한 편인 것 같아요. 어제 미국 주식시장 하락한 거에 비하면은 좀 갭상승이 크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갭상승하면 오히려 반등에는 일단 별로 좋지 않을 거다라는, 그냥 평상시에 일반적으로 드릴 수 있는 이야기 정도, 그 정도 이야기만 일단 할게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풋옵션들을 보시면 그래서 장대 양봉 옆에 갭 하락 양봉이 조그맣게 나오려고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콜옵션 측면에서 보시면 이렇다는 거죠. 이 단기 하락 추세, 중기 하락 추세 진행 중인데,
하락 추세 중에 갭 상승을 많이 하면은 어떻게 되겠냐, 매도 세력을 강화시킬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맨날 드리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딱히 뭐 점검하고 이럴 만한 게 없어요. 딱히 점검하고 이럴 만한 게 없고, 그 코스닥 150 같은 경우는 241선 잘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런 모습들 진행되고 있으니까. 예. 아무튼 한국은 할 게 없어요, 요즘. 그죠? 요즘은 낮보다 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은 뭐 계속 박스권이니까 그렇고요. 밤에 미국장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 그냥 낮에 힘 빼고 좀 보시고요. 차라리 저녁에 조금 더 열심히 잘 보시는 게 어떨까 싶긴 하네요. 아무튼 그 분명히 오늘 아침도 여러분들 아마 기대를 많이 아마 하긴 하셨을 거예요. 사실 저도 좀 기대가 좀 되긴 됐거든요. 야, 무조건 개파락 출발이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긴 했어요. 역시 그죠? 모두가 개파락 출발을 생각을 했었나, 오히려 갭상승 출발에 이렇게. 예, 하여튼 재미난 증시입니다. 오로지 개인들 뒤통수만 치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솔직히 미국 주식시장 그렇게 많이 빠졌으면은, 몇 프로 빠졌죠 어제? 어제 미국 주식시장 1%씩 빠졌으면은 개파락 출발해줄만 하거든요. 못해도 뭐 한 0.5% 정도 개파락 빠져줄만 한데, 하여튼 뭐 물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그다지 숏의 나쁜 그림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요즘 움직임들이 더럽다는 겁니다. 이런 점들 좀 심리적인 거 때문에 움직이는 게 가장 큰 것 같다라는 거, 특히 요즘 박스권 안에서. 맨날 드리는 이야기니까 그만하고요. 원달러 환율 정도나 잘 체크하면 되겠죠. 뭐 여기 어딘가 잘 올라가고 있네요, 그죠? 잘 올라가고 있고, 위쪽에는 또 저항이 별로 없는 구간이긴 하네요. 근데 어디다 지금 저기 1200원 부근에다가 저항을 좀 만들어 놨죠. 여기 한 번 도전했는데 실패하고 두 번 도전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죠? 두 번 도전했는데 실패했으니까 이제 저항이 예전보단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이 부근이요.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중국장 반응들 잘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중국이 일단 어제 기준금리 인하 뭐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쪽은 좀 잘 지켜보자고요. 이 기준금리 인하 한 방으로 투자 심리가 안정이 될런지, 아니면 여기서 또 이게 안정이 안 돼갖고 추가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해야 되고 이런 쪽으로 나갈런지,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